여야 막론하고 쓴소리 쇄신 주문하시는 정치권의 백전노장 영원한 현역이십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우리 정치의 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월간 유인태의 정치 품격,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대장동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여의도가.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한 분류, 한 가닥으로 보면 어떤 부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정치, 정관 모든 사람들의 부패. 또 한 가닥으로 보면은 과도한 부동산 수익이 특정 집단에게 향하는 구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원래 그 시행을 하는 분들은 예. 그게 완전히 무슨 도박판 같아가지고 예. 한껏 뭐 잘하면은 그 천문학적인 그 돈을 이렇게 버는 걸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뭐 주변에 또 예. 근데 이게 뭐 여기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원래 그 시행을 전업으로 하는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런 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 뭐 보니까 대장동 개발에도 원래 그 민영으로 개발하려고 했다는 지금 뭐 미국으로 뭐 도피인지 예. 갔다는 뭐 몇 분들은 거기를 민영 개발을 하려고 오랫동안 이제 뭐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이 예. 다시 끼어들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특히 뭐 이번에는 아주 그 부동산 경기가 아주 최고조에 달했을 때라 이렇게 너무 많은 그 이득을 내는 통에 어쨌든 뭐 국민들에게 상당한 그 박탈감도 주고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네. 이게 분노를 그렇게 했는데 예. 저거는 뭐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근래 부동산이 이렇게 뛸 때 그 시행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아마 그렇게 녹아났을 거라고 건방석에 예. 올라앉았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재명 지금 지사는 예. 나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건 속에서 뭐 직접 공영 개발을 하려고 해도 지방채 발행도 안 되고 예. 이게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한 거다. 뭐 설계 뭐 본인이 했다고까지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이재명 그 시장은 뭐 그 처음에 2010년에 시장 되자마자 무슨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굉장히 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찍혔던 사람이라 그 사실은 조중동에도 예.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뭐 굉장히 몸조심을 하고 뭐 조심을 할 만큼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렇잖아요. 사람이 털면 예. 그 측근이나 누구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깨끗할 수 있을지 예. 그건 아마 수사를 빨리 해야 그러니까 그거는 봐야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 2015년쯤에 성남시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 한 1,800억 정도를 먼저 가져가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도로나 하수도를 인근까지 해가지고 현물로 받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당신들이 다 가져라라고 했던 그 방식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판단은 당시에는 그 판단이 제일 옳았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예. 보십니까, 유인태 총장님은? 글쎄, 뭐 전 그 말을 좀 믿고 싶어요. 그 당시 예. 이재명 지사 그때 조건 속에서는 예. 이렇게라도 최대한 뭐 그것도 뭐 흔히 그냥 그 동네에 뭘 지어서 주는 기부 체납이 아니라 다른데 뭐 결합 방식이라고 다른 공단에 뭐 예. 공원을 짓고 뭐 신흥동인지 예.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 상당히 그 시민들에게 그 지지를 받고 예. 큰 업적이라고 그동안 이제 자랑해 왔던 건데 근데 뭐 나중에 이제 2019년 뭐 20년 분양을 할 때 보니까 뭐 너무나 큰 이익이 생각보다 개발이익이 아주 컸단 말이죠. 큰 게 이제 이렇게 국민적인 뭐 이렇게 좀 그 공분을 그렇죠. 이제 자아내게 된 건데. 예. 근데 이제 원래 뭐 저 시행하는 분들이
하여튼 공무원들한테 그 이쪽에 관해 뭐 상당한 로비를 안 하고는 저게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꽤 있는 모양이 되죠. 또 뭐 그렇게 뭐 밥이라도 한 끼 안 먹고 진행되는 사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 근데 예. 이건 특히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예. 뭐 그런 게 꽤 있을 터인데. 예. 근데 저는 뭐 이제 이른바 뭐 키맨이라고 하는 뭐 설계를 진짜 했던 유동규. 예. 그 사람 태도는 좀 모호하다. 모호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럼 지금 저런 자기가 보기에 저런 부당한 공격이 있다 그러면 좀 나와서 당당하게 해명을 하고 그렇죠. 예. 좀 궁금한 점을 좀 풀어주지. 뭔가 조금 이렇게 숨는 것 같은, 물론 자기는 뭐 잘못 대답하면 전부 편파 왜곡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뭐 변명은 하고 있지만 예. 그 태도가 과연 뭐 이 모든 의혹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냐 하는 데서는 좀 태도가 좀 당당하지 못하다는 예. 느낌은 받고 있어요. 알 수는 없죠. 아무도. 지금으로서는 확답은 못하죠. 아무도. 예. 예. 근데 유동규 씨가 핵심 고리이고 만약에 나중에 수익 배분에도 유동규 씨가 뭐 참여했거나 그랬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재명 지사가 뭐 본인은 난 이론 한 장 먹은 게 드러나면 뭐 사퇴하겠다고 했고 본인이 자기는 거기로부터 한 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예. 뭐 사람을 잘못 쓴 이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예. 만약 뭐가 좀 드러난다고 하면. 예. 근데 이제 일단은 막 지금 드러난 팩트는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란 말이죠. 예.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고문들 뭐 대법관 출신의 고문들 고문료를 얼마를 받았네 월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일단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원 이게 한 6년 다니고 대리급이었는데 50억 원이다. 이건 역시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곽상도 의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급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의 후광이 없었으면 이런 액수가 가능할까? 상상할 수가 없죠. 예. 50억이 어디 작은 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50억을 퇴직금을 줄 만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 당시 상당히 힘이 있었던 뭐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고 예. 하니까 뭔가 좀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렇게 했다 이렇게밖에는 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이 의원직 사퇴하라고 곽상도 의원에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글쎄 그건 뭐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판단할 문제인데 예.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의원직을 던지는 게 대선의 리스크를 줄이는 거라고 판단들을 했겠죠. 예. 이게 정치적인 공방을 계속하면서 일종의 이제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예. 레토릭으로 수사로 국민의힘 게이트다 또는 설계자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은 당신들이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그러니까 결국 그때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예. 이제 세 개 하나은행 건설시험하고 산업은행 메리츠증권인가 세 개 이제 건설시험 중에 이쪽을 찍은 거 아니에요? 하나은행이 그래도 제일 그 당시로서는 하루 만에 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오래 끌면은 오히려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다른 부작용이 우려돼서 그랬다고 하는 건데 예. 하여튼 거기에 들어와서 실제로 아마 이 개발을 한 사람들은
그 원래 민영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감옥까지 갔던 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이 여기 전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남욱 변호사. 예. 예. 근데 그 사람과 또 그때 같이 그 국회의원 했던 신영수 의원이라든가 원유철 의원. 그렇죠. 뭐 등등이 이제 원래 이 민영 개발을 추진할 때 로비 역할을 했던 고문 역할을 했던 예. 그렇게 됐던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 지금 여기에 전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 이 엄청난 이제 돈방석에 올라앉은 이거 이익을 본 사람들은 대개 그쪽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겠죠 민주당 예. 쪽에서는. 예. 근데 참 이런 사업을 할 때 왜 이렇게 높은 직위에 올랐던 법조인 출신들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강찬호는 검사장 대법관까지 했었던 권순일 박영수 특검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변호인. 이거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거 전들 알겠어요. 예. 어제 김만배 씨는 자기가 평소 좋아하던 형님들이라 존경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고문열 드렸다고 하니까 예. 그 사실이라면 굉장히 참 의리도 있고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예. 그분들이 뭔 역할을 했는지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그래 봐야 한 달에 그 고문요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드렸다는 거는 저렇게 이제 돈잔치를 하는 속에서 보면 그건 작은 금액이죠. 혹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보험 같은 성격? 글쎄 그건 저도 시행을 안 해봐서 제가. 근데 이게 머리투데이의 편집국장을 최근까지 했던 기자가 편집국장을 하면서 사실은 시행사 대표를 사실상 했단 말이죠. 이것도 이상하지. 정관들도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이상하지. 민정수석했던 국회의원 아들이랄지 특검의 딸도 채용해서 직원으로 둔 것도 이상하지. 이거는 좀 원래 참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시행이 되는 건지 이런 사업들은 저도 글쎄 안 해본 일이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게다가 이제 재벌들까지 SK 이 최태원 씨 동생까지 지금 연루가 된 거잖아요. 전주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정경언유착의 한국 사회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글쎄요. 근데 요새는 시행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꽤 있다대요. 시행을 전업으로 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 부동산 전문 워낙 변호사.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법률 사무소 일은 아까 그 남 변호사도 그런 사람이고 저 사람 말고도 좀 더 있다고 하는 얘기를 그쪽에서 들었어요. 변호사 사이에는. 맞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 딱히 딱 떨어지게 이재명 후보가 뭔가 연관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서 국민들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전히 전북에서도 과반 이상 득표로 1위를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지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도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아주 좋게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난 이런 한 장이라도 받은 거 있으면은 아예 모든 공직에 사퇴하겠다고 후보직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 또 사실 이거 설계를 했다고 하는 시점이 이제 2014년 15년 그렇죠. 이 무렵인데 그때 그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여러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찍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찍혀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했을 거고 그런 말을 지금 국민들은 더 지금 신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결선 없는 본선행, 그러니까 50% 이상의 득표를 해서 이낙연 후보가 더 이상 뭐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결선 없는 본선행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참 그 이번에 호남 그 경선을 보면 참 절묘해요. 예. 이제 그 전에 그 투표 전에 제가 양쪽 캠프에 이렇게 좀 들은 얘기로는 예. 이낙연 후보 쪽은 광주 전남은 좀 꽤 차이를 두고 1등을 할 거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50%는 뭐 다 넘을 거다.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예. 예측을 하고 있었고 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광주하고 전북은 자기들이 조금 우세한데 예. 전남은 이낙연 후보한테 좀 밀린다. 그러니까 이번에 광주 전남을 섞어서 했기 때문에 저것도 아마 분류를 하면 전남에서는 좀 이낙연 후보가 좀 많이 이기고 예. 그 광주에서는 이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좀 이긴 게 해가지고 거의 뭐 박빙 예. 동률 비슷하게 예. 나왔지만은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거기에서마저 이번에 그 졌으면은 뭘 총합은 졌지만은 예. 광주 전남조차 예. 졌다면 가장 번거지라고 하는 데까지 졌으면은 이거 완주할 동력을 좀 잃었을 거예요. 그래도 절묘한 게 예. 거기서 1등을 시켜줘서 그 완주할 동력 예. 그리고 혹시 저 수도권에서 마지막에 한번 기대를 갖게끔은 해준 것 같아요. 중도 사퇴는 할 필요는 없게 됐다. 그 1등을 그래도 광주 전남의 했으니까. 1등이 했으니까 완주할 동력은 좀 만들어준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체면은 좀 섰다. 그렇죠. 예. 그 야권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토론 좀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저기 그저께인가 뭐 예. 하나 보셨어요? 하는 건 좀 봤어요. 그 혹시 그거 들으셨어요? 그 집은 없는데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못 만들었다는 앞뒤 모순의 이 말, 윤석열 후보의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거는 직접 보진 못했어요. 예. 그거는 나중에 보도로만 봤고. 워딩 자체가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못 만들었다. 근데 집이 없으니까 청약 통장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서민들의 생각인데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못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죠? 이게 청약 통장을 만들려고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그걸 잘 그러고 하여튼 그 윤석열 후보는 말을 할 때마다 뭐 하나씩은 사고를 치던데 예. 이것도 뭐 말 실수라고 봐야죠. 말 실수다. 그러니까 뭐 청약 통장을 자기는 한번 만들어 볼 생각도 안 해봤고 근데 조금은 이해가 가요. 어떤 측면에서? 아니 뭐 아버지 집에 예. 50살 빨리 장가를 가고 그랬으면은 어떻게든지 그냥 우선 그 마누라라도 그냥 예. 청약 통장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려고 예. 뭐 안간 힘을 썼을 텐데 예. 뭐 관사에 주로 왔다 갔다 하고 부모님 예. 대교 손 50까지 총각으로 있다 보니까 예. 그 청약 통장 같은 거 뭐 그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이해가 간다는 게 뭐 저런 좀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하필 유승민 후보하고 청약 가산점 뭐 5점인가 주는 공약을 표절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공약까지 내건 사람이 청약 통장에 그런 가점 주는 게 뭔지도 몰랐다는 소리 되니까 이건 예. 좀 물론 공약이라는 거 밑에 사람들이 만드는데 예. 최소한도 자기 공약은 좀 충분히 소화하고 있었어야 될 텐데 그것도 못했다 그래. 어쨌든 저것도 꽤 큰 실수죠, 실수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통령으로서의 준비라고 할까요? 충분히 돼 있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고 친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예. 뭐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뭐 홍준표 후보나 소위
여의도 뻘밭에서 예. 오래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야. 뭐 적어도 이런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상당히 이제 알고 있고 준비가 돼 있다고 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후보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이건 갑자기 검사만 평생 하던 사람이 이제 예. 왔으니 그 어디 그렇게 준비가 그 최재형 후보도 마찬가지고 예. 밖에서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놈의 정치 혐오 때문에 여의도에서 경력을 좀 쌓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불신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뻘밭에 안 들어온 사람들 정치 신인들 예. 뭐 그 사람들이 그동안 최근에 쭉 사례들을 보면 예. 뭐 무슨 현상 뭐 안철수 현상 안철수란 사람도 이쪽에 전혀 신인이었잖아요. 예. 그 지금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뭐 최재형 후보는 요새 조금 이제 저거 했지만 한때는 그 둘이 이제 그렇죠. 그 쌍벽을 이룰 예, 거다 뭐 예. 이런 기대를 모았다는 게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오래 그 경험을 그 쌓은 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감점 요인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만 축내고 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뭐 그동안의 우리 정치의 모습이. 그랬는데. 전 이걸 좀 바꾸지 않고는 예. 참 앞으로 이 나라가 앞날이 좀 암담하다고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만. 신인들 보니까 내공은 뭐 그렇더라. 근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 사실 이재명 지사도 국회 경험은 없잖아요. 예. 그게 아마 오히려 저렇게 좀 더 경쟁력이 높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하고 지사는 일하는 사람이고 단체장은. 예. 이 국회의원들은 맨날 국회 나와서 정쟁하고 쌈만 하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가 있다. 그게 바로 국회를 심지어 없앴으면 좋겠다. 뭐 국회의원 수를 200으로 줄여라. 뭐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의 품격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